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함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궁금한 뉴스, 화제가 되는 뉴스 오궁금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궁금 풀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남성 장가희 기자 아주 뻔뻔하고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요. 한 OTT 프로그램에 이 돌려차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해자 A씨는 이 피해자를 돌려차기 한 다음에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데려가서 무얼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냥 뺨을 친 것 같다. 내가 발로 찼기 때문에 나쁜 사람인 건 알지만 성폭행을 할 정도로 야만인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피해자를 공격한 이유를 자신을 째려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눈을 마주쳤으면 이 여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몰랐느냐라고 경찰이 묻자 남성인 줄 알았다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네, 자 여자인 줄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1심에서 사실은 12년형이 선고가 됐지만 20년형으로 항소심에서 이제 형량이 늘어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네. 강간 혐의가 이제 덧붙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형량이 늘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여자인지 몰랐으면 사실은 강간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을 사실 검찰의 주장을 좀 탄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CCTV의 사각지대에 가서 일어났던 그 7분간에도 당연히 강간은 발생하지 않았고 뺨을 몇 대 때렸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사실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검찰도 질문을 한 것처럼 당시에 이 여성이 머리가 길었고요. 하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럼 외관만 보더라도 사실상 남자로 오인했다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이제 피해자에게 보복적인 이제 발언까지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구치소에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로부터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사실 언론에 이렇게 공론화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한 3년 정도 받고 끝났을 상황인데 이게 사건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내가 12년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발언은 전혀 없이 마치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서 차라리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사망을 했더라면 죽였다면 내가 더 나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6대밖에 이 피해자를 가해하지 않았는데 네. 내가 12년을 선고받았으면 내가 한 대 때린 것에 2년씩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보복성 발언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서요. 결국에는 검찰로 이 사건이 이제 송치가 된 상황이고요. 네. 특가법상의 보복 혐의가 지금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 정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건 피해자가요. 지난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출석해서 울분을 터뜨렸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1심 공판 내내 살인 미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그리고 가해자의 인정이 양형 기준이 되는지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법이 좀 상식에 좀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피해자가 용서한 것도 아닌데 반성문을 쓰면 감형, 반성하는 척하면 또 감형 이런 점들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반성한다라고 많은 피고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죄별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3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반의사 불벌죄라든지 그렇게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만약에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감형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보복 혐의,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보복
의 목적을 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에서 이미 뭐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양형의 요소를 고려할 때에도 이렇게 죄질이 나쁘고 본인이 실제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것. 그것도 사실 재판부가 재판에 임하는 뭐 피고인의 태도라든지 주변의 정황상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조금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해서 뭐 파격적인 감형이 이루어진다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많이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이런 끔찍한 흉악 범죄 재발 막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장가희 기자, 이런 가운데 어제 법무부가요, 고위험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이 제시카법이라는 걸 입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요? 네, 우선 지난 2020년에 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그 동네 주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동네에 이 흉악범이 오게 되면 정말 이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올 텐데요. 정부가 제2, 제3의 조두순을 이 국가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분석해 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네, 이 대상은 아동 성폭행범 또는 3번 이상 성폭력을 반복해서 10년 이상 징역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이들인데요.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일정 거주지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은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성폭력으로 숨진 9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이 제시카법, 이렇게 불립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밖에 500m 안에 살 수 없도록 한 법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 제시카법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사실 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이 학교가 없는 데로 가라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가 많이 없는 시골로 갈 텐데 이렇게 되면 또 지역 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대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보면 굉장히 절충안 그리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도 일견 드는데 혹시나요 이 제시카법이라는 게 누구에게 혹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직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헌법상의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논쟁이 붙을 여지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을 또 나중에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적인 많이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제 노력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거주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형을 살고 나와서 일정 기간의 거주 제한인 것이지 이게 영원한 거주 제한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교화라든지 치료가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좀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